좋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운동만 좀 하면은 발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발목. 네. 누님께서 약간 그 뭐 운동하기가 싫어서 약간 그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에 삐끗하거나 접질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조금만 이렇게 무리하거나 뭐 해갖고 여기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 운동 그러면 약간 이게 무슨 뼈, 복숭아뼈 있는 쪽으로 해서 시큰시큰. 알아, 뭔지 알아. 그 약간 신호가 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신인선의 터졌다 팡팡 정보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지만 놔두면 치명적인 질환 어머. 발목 염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리에 염자 온 거 아니에요? 염증 있어요. 아니 염좌라고 하면 이게 삐었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삐었다는 건데 발목이 삐는 거는 너무 흔한 증상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게요. 발목 염좌는 발목이 심하게 꼬이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한 인대들이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발목이 붓고 멍이 드는데 증상이 심해지면은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2021년도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22만 9,671명이고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맞아. 200만 명. 네, 발목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분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태연 씨에게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고통의 연속이랍니다. 어디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몇 달 전에 골절 사고가 났었어요. 특히 비가 오고 하려면 우신거리고 발등도 쑤시고 아프고 그래요. 발목 통증 때문인지 목적지까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는데요. 어디 멀리 가시는 걸까요? 다리만 안 아프면 금방 올 거리인데 15분 걸렸네요. 원래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한 4분, 5분요. 좀 많이 걸리셨네요. 네, 힘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은 마트. 발목이 아파서 자주 오질 못하니 한번 장을 볼 때 넉넉하게 산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사신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할 거 두부하고 버섯하고 콩나물하고 좀 준비했습니다. 찬거리를 해결한 마음은 가볍지만 두 다리는 다시 천근만근. 오르막길 오르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 때마다도 다리 안 아플 때도 힘든데 지금 다리가 골절되고 아픈 상태니까 더욱더 힘이 됩니다. 태연 씨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20대 초반부터 발목을 자주 접지른 바람에 지금까지 총 5번의 발목 치료를 받았습니다. 철심만 박는 수술도 2번이나 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참 이렇게 다리 골절이 많이 되는 분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독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잦았다는 태연 씨. 발목을 접질리는 건 아주 자주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생각도 못하게 둥둥 부어오는 거예요. 정형외과 가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뼈가 너무 어긋나고 박살났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목 염좌를 방치한 대가는 가혹했는데요. 대체 발목 염좌가 뭐죠? 소위 발목을 삔다고 표현을 하죠. 발목이 여러 이유로 내 골반이 틀어져 있든 또는 내가 다치면서든 어떤 이유든 간에 발목이 정상적인 이 튼튼한 상태를 벗어난 상태를 일컬어 우리가 발목 염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무사 귀가. 힘겹게 사온 식재료를 풀고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집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답니다. 오늘 저 언덕 위에 식자재사가 올라오면서 좀 무리를 했는가 욱신거리고 많이 아픕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진 태연 씨.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나는데요. 아니, 수건으로 뭐 하시려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주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아플 때마다 찜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 태연 씨의 낡은 발목은 평화로운 일상마저 천천히 마비시키고 있답니다. 자꾸 골절이 되니까 관리 좀 하려고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고가 생기니까 참 난감합니다. 걱정이 되고. 발목 건강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제자리. 5번의 골절을 겪은 태연 씨에게 혹시나 다른 이상은 없는 건지 정확한 검사를 진행해 봤어요. 지금 오른쪽 발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 발에서 여러 문제들이 막 생겨날 수 있어요. 손만 대도 막 뜨겁다든지 막 자지러지듯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분석했더니 뼈가 푸석푸석해져 있었어요. 요 나이대의 남성분의 뼈 상태와 다르게. 그래서 골밀도 검사도 한번 해봤고,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니까 골 감소증 단계예요. 지금부터 뼈 건강을 튼튼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목 염좌랑 뼈 건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골 감소증 또는 골 다공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같으면 생기지 않을 그런 염좌 형태가 됐을 부분이 골절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많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또는 눈 오는 날에 넘어지게 되면 가장 쉽게 다치는 부위가 첫 번째가 손목이랑 고관절이나 또는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굉장히 큰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어느 부위에든지 골절을 염두에 두시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삐끗 하는 찰나의 순간 전신 건강에 켜지는 적신호. 지금이라도 발목 건강을 되찾을 순 없는 걸까요? 자, 이렇게 발목이 아프면은 외출하기는커녕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데도 불편함이 따르니까 힘들죠. 예.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 굽 높은 구두를 신다가 발목이 삘 때가 있거든요. 위험해.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금방 회복하는 편이라서 가볍게 넘겼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은지 씨처럼 젊은 분들은 내 발목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심하기가 쉬운데요. 여성들은 보통 하이를 많이 신잖아요. 이때 높이가 4cm에서 5cm만 넘어도 발과 발목이 받는 압력이 배가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축구나 농구처럼 뛰는 스포츠를 즐기다가 자꾸 삐끗하면 그대로 발목 염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젊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알찬 정보만 드리는 저 효자선이가 이번 시간에는 발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먼저 공 굴리기 운동인데요. 네. 이제 앉은 상태에서 발 중앙에 공을 두고요. 지그시 밟아주세요. 그 상태로 발바닥을 앞뒤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되게 시원한데. 10초간 매일매일 반복해 주신다면 발목 통증도 완화해주고 발목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발목 건강의 중요성과 또 스트레칭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의 주춧돌, 발목이 건강할 수 있게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인선의 터졌다 팡팡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